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3번? 뭐 3번? 기본 핵심 유형 3번? 자,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연립방정식의 한 회가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맞나요? 예. 페이지 113페이지에 3번 문제입니다. 거기 일단은 연립방정식 x-y는 -4라고 되어 있고 얘랑 2차식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 -7 이렇게 돼 있어요. 아, 7이군요. 해를 구해보셨나요? 풀어보셨나요? 질문하기 전에 정리해서 풀어봤어요? 풀지도 않고 한 해가 저걸 만족시킨다고 그랬으면 얘를 풀어서 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해를 구하셨나요? 그럼 이 문제를 아예 건들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뭐요? 첫 줄부터 읽으라고. 한 줄씩 해결하라고. 첫 줄부터 그래, 이 한 해가 그럼 해가 뭘까 하고 구해야 되는 게 너무 인간의 도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x 더하기 4 x 더하기 4의 제곱. 자, 정리해 볼게요. x 3개 3x제곱 4, 8, 12x제곱 x 그 다음에 16에서 7 빼면 플러스 9. 그럼 x의 값은 x 더하기 4x 더하기 3은 0이라서 x의 값이 -1이 나오거나 -3이 나옵니다. x의 값이 -1일 때 y의 값은 3이 나오고 x의 값이 -3이 나올 때 y의 값은 1 나와요. 그렇게까지 구한 다음에 다음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 더하기 a는 0. 두 번째 ax 더하기 by는 -1을 만족시킬 때, 이 둘 중에 한 세트가 얘를 만족시킬 때 여기에 조건 자연수 a와 b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결론 마무리 넣어봐. 첫 번째 식을 넣어보게 되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a는 0이라서 a의 값은 -2. 얘부터 안 되네요. 두 번째 1번 실패. 2번 넣어봐. -3 더하기 1 플러스 a는 0이라서 a의 값은 2가 나오네요. 오케이, 성공적. 그대로 뒤에 있는 2x 더하기 by는 -1에다가 다시 대입해봐. -6 더하기 b는 -1, b는 5.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구하실 수 있겠죠. 그죠? 뭐 어디까지 베끼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요. 한 해가. 그럼 해를 두 세트든 세 세트든 나오는 대로 하나씩 넣어보면서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찾아주셔야 됐습니다. 두 단계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죠. 다음 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전감각업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어차피 이거 채우기는 할 건데요. 언제 채울지를 고민하고 있어서 12번을 일단 한번 좀 볼게요. 12번.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i분의 2일 때
실수 AB에 대해서 지금 그 실전업이라고 되어 있는 12번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한근이 1-i분의 2라고 되어 있는데 실수화는 하실 줄 아시죠? 실수화까지 까먹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러면은 질문을 하자고요. 여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에 동그라미 치라고 한다면 니네들은 어디에 동그라미를 칠 거야? 실수요. 실수 AB라고 하는 그 실수 파트에 동그라미를 치셔야죠. 왜? 뭐 하려고? 켈레겐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진짜 니네 그 눈동자를 보면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눈동자가 보이거든요. 그 생각하기 싫으니까 빨리 진행해봐요 라는 그런 걸 얘기를 이렇게 눈빛으로 말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니네들 앞에서 연극을 하는 느낌이야. 머릿속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언가를 하는. 좀 수업 좀 참여도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건 좀 많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뭐 농담 삼아서 아리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다지만 지금까지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대답하기 싫은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서 대답을 못 하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수 AB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뭘 쓸 거라고? 켈레겐의 성질 쓸 거라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얘를 그러니까 실수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이거 실수화하면 얼마 나오나요? 실수화 해보셨나요? 실수화 해보면은 분자분모의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1 플러스 i라고 하는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근이 1 플러스 i라고 하면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마지막 하나의 근을 모르기 때문에 알파라고 놓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개를 잡은 상태로 저 문제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어디에 눈이 자, 두 번째 이번에 두 번째 퀴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에 눈이 가야 돼? 마이너스 8에 눈이 가야 돼. 두 번째잖아. 첫 번째 했던 거 반복 복습하는 거 아니잖아. 어디에? 마이너스 8에 눈이 가야 돼. 마이너스 8이 뭔데? 뭐라고? 좀만 더 글자 몇 개만 더 붙이면 돼. 이게 3차 방정식이 두근이냐? 세근의 곱을 나타내는 위치에 있는 값이죠. 야, 3차 방정식인데 해가 왜 두근이야? 그죠? 그래서 3차 방정식 세근의 곱이 얼마? 8이라는 얘기예요. 세근을 곱한 값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얘 2 나오는 거 우리 방금 전에 계산했는데 얘가 8이래요. 아, a 얼마구나. 알파는 4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이제 a라고 하는 거의 역할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되죠. 마이너스 a가 바로 세근의 합입니다. 1 플러스 i 더하기 1 마이너스 i 더하기 4.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을 나타내는 애가 b죠. 어디까지 베낄 거야? 왜 이렇게 손이랑 눈이 바빠? 어디까지 생각 없이 베낄 거야? 중간에 끊고 봐도 되지 않아? 이쯤이면? 자, 그럼 1 더하기 i 곱하기 1 마이너스 i에 플러스 4 곱하기 1 마이너스 i 플러스 i 4 곱하기 1 마이너스 i 계산하시면 10 나오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라 실점 감각 업
제가 주말 중에 숙제를 낼 수 있으면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진도를 조금 더 치든가. 됐죠? 치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수업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 드리는데, 진짜 잘 안 보이네.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정말 시기 베끼고 싶으신 분은 나 그대로 녹화하니까 녹화 끝난 다음에 잔소리 듣지 말고 그때 베끼시든가. 나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말을 하고 있잖아. 그게 키 포인트잖아. 니네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말하는 내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써놓은 글씨에 집중을 하고 그거 베끼느라 바쁘잖아, 얘들아. 그러면 그게 뭐가 남아? 식이 남아? 풀이했다라는 게 남아? 어디다 쓰게? 계속 얘기하지만 어차피 이 문제는 니네 앞으로 평생 볼 일 없는 문제야. 숫자가 바뀌든 순서가 바뀌든 문자가 바뀌든 글자가 바뀌든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앞으로 다시는 볼 일이 없어. 근데 대체 왜 그걸 열심히 받아 적느라 손목 단련하고 있는 건데. 공부는 요령이에요. 공부는 머리빨도 없진 않겠지만 그 머리빨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요령이에요, 요령. 응? 머리가 좋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요령을 쉽게 찾는 거고, 요령이 없는 애들은 머리가 나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헤매는 거고. 어차피 니네가 이거 앞으로 평생 이 단원에 대해서, 요 단원에 대해서 한 번 지나가면 끝나냐? 게임 퀘스트처럼? 응? 심지어 선행으로 듣고 있는데 이 책을 한 번 끝내고 나면 오답까지 다 고치고 나면 올 클리어 해서 뭐 퀘스트 보상으로 뭐 용돈이 조금 추가된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퀘스트 클리어 하려고 빈칸만 채우면 땡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알맹이 다 빼놓고 거기에 있는 흔적만 남기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럼 두 번째 배울 때는요? 두 번째 배울 때는 두 번째 배우니까 첫 번째 배우는 것보다는 쉽게 배우기 때문에 심화 과정으로 좀 더 배우는 거예요. 양을 심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배울 때는 그거보다 더 쌓아갈 수 있게 앞에 기억하고 있는 애가 이만큼 있겠지 싶어서 거기에다 더 얹어주려고 세 바퀴 돌리고, 거기 그 얹어준 거에 더 얹어주려고 네 바퀴 돌리고, 더 얹어주려고 다섯 바퀴 돌리는 건지, 배운 거 똑같이 반복하려고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놓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안 되면 이거라도 기억해. 나중에 연습하면서 적응하면 된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건 뭐야? 다음번에 얘기할 때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니네들이 겁나 힘들어하는 바꿔서 생각해봐. 지금 처음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문자화식 배울 때, 유리수 배울 때, 마이너스 배울 때 되게 헷갈렸잖아. 지금도 안 돼? 아니죠. 지금 잘 하잖아. 그럼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시험 봤던 제곱근의 성질, 그거 아직 좀 헷갈려요? 근데 그게 방정식 지나가고 나서도 헷갈릴까? 그것도 아니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은 지금 공통수학 1 과정에서 지금 너네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애가 적응이 돼서 쉬워질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습으로 해결이 안 돼요. 고등학교 과정은 커버가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지금 이 얘기 벌써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 연습으로 커버가 안 된다고. 문제 풀다 보면 되겠지. 안 된다고. 개념 공부해야 된다고. 어설프게 공부하지 말라고. 뭐였지? 띵! 하고 머리 맞은 듯이 한 3초 고민하는 거 모르는 거야. 공부 안 한 거야. 알겠니, 얘들아? 적어도
애플이 영어로 뭐야? 사과요. 뭐 그런 걸 질문하고 있어요. 수준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응? 니네 영어 단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 예를 들어 막 버벅버벅거리면서 답해서 맞추면 나 이거 단어 맞췄다 하고 넘어가냐? 아니면 잘 안 외워지네? 나중에 다시 봐야지 하고 다시 보냐? 왜 자꾸 수학만 왕따 시키냐니까? 수학이라고 뭐 다르냐고. 똑같다고. 영어랑 똑같다고. 영어랑. 개념부터 공부하라고 제발. 그리고 당일에 복습 좀 하고. 나중에 어렵다고 딴소리 하지 마. 안 어려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 어려워. 시작도 안 했어. 심지어 공통수학 원 부분에 있는 심화과정 근처로도 못 갔어 니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못 피해. 당장 내년에 니네 시험 봐야 되는 단원이야. 못 피해.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니네 자퇴하면 돼. 아니면 학교 안 가거나 고등학교까지만 그냥 대충 다니거나 하면 돼. 근데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 지금 아무도 없잖아. 적어도 대학교 갈 생각이 있다면 니네 수학해야 돼. 니네가 앞으로 5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해서 대학교 어딘가를 다니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1이라도 든다면 니네는 수학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니네 하는 거 보면은 수학하는 거 아니야. 숙제하려고 문제 채우고 있어. 수학 공부를 해야지. 니네 그렇게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 그냥 개작 살라갖고 대학교 꿈도 못 꿔. 팩트야. 다시 얘기할게.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지 마. 지금 여기 이 교재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선생님이 이 교재를 사용한 이유는 이 교재가 개념 혹은 유형을 3분의 1 토막을 다 잘라놨어. 뒤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 완전 기초, 생기초. 이 교과서 요 단원의 시작하면 끝나.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피해서 앉아.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야, 얘들아. 그 3분의 1 혹은 절반 가까이 잘라놓은 이 교재에서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런 건 니네가 양심이 없는 거지. 공부를 안 해놓고 헛소리를 하는 거잖아. 안 어려워야 돼. 복습 철저하게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말하는 타이밍에 해. 뭐 하라고? 집에 가자마자 개념 복습하라고. 니네 집에 가면 8시잖아. 저녁 늦게 먹는다 뭐 하는 사람이 있으면 8시 반이잖아. 그럼 다음날 숙제 하기 전에, 그 다음날 숙제 해야 돼서 뭐 영어 펴놓고 뭐 하고, 그딴 짓거리 하기 전에 수학 정리부터 하고 대표 유형부터 풀고 선생님이 한 거 복습 좀 해. 그거 다 해봤자 30분, 40분밖에 안 걸려. 그 30분, 40분 해놓고 나서 다음 걸로 넘어갔을 때 그 다른 거에 걸리는 시간 자체를 니네들이 직접 경험해봐. 시간 없는데 바쁜데 이러고 헛소리 하면서 미루지 말고, 미루다가 나중에 다 못했어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제가 막 얘기를 크게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선생님 저 오늘 너무 바빠서 숙제를 다 못했어요. 숙제를 다 못했구나. 그럼 한번 펴보렴. 진짜 정말 다 못한 경우가 있어요. 건드리지도 않는 거. 그건 안 했다고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못한 케이스는 하려는 시도라도 하고 굉장히 몹시 매우 노력한 티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을 때 못했다고, 다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니네는 잠잘 시간 줄여가면서 인스타 혹은 친구들과 대화 혹은 수다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핸드폰 게임 혹은 컴퓨터 게임, 그런 일괄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나서 그 작업 모든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숙제를 다 못했다는 뜻인가요?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그 옆에다가 문제집 펴놓고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했다는 뜻일까요? 쉬는 시간마다마다 그 책을 펴놓고 문제를 풀었음에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뜻일까요? 다 아니잖아. 쉴 것 다 쉬고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나서 딴짓까지 다 하고 나서 봤더니 숙제할 시간 없어갖고 숙제 다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얘들아, 미안한데 나는 머리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를 떠나서 나는 공부라는 걸 해봤어. 너네는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나 재수할 때 하루에 2시간 자면서 공부했는데 그 22시간 여유 있게 씻고 뭐하고 하는 시간 다 빼고 한 4시간 뺄게. 그럼 20시간. 밥 먹는 시간 여유 있게 한 30분씩 3번 뺄게. 그러면 18시간으로 치자. 나 그 하루에 주어진 18시간 중에서 14시간 이상 집중력을 유지해서 공부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 장담할 수 있어. 너네 나만큼 공부한 사람이 있어? 아니, 내 절반이라도 해본 사람 있어? 아니, 내 4분의 1만큼이라도 공부한 사람 있어? 하루에 집중력 유지해서 순공 시간을 4시간 이상 해본 사람 있어? 아무도 없잖아. 아니, 2시간이라도 있어? 그것도 없잖아. 그래서 나는 너네들한테 얘기하는 거다. 난 공부해봤어. 그때 당시에 7월에 전역해서 11월에 수능 볼 때 그때 당시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 쉬는 시간마다마다 화장실 갈 때 수첩 같은 거, 단어장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하나라도 외우려고 중얼거리면서 다녔고, 내가 흡연자였기 때문에 흡연실에 가려고 흡연실에 나가는 그 동안에도 단어장 하나 들고 담배 이게 입 한 번 뻐끔거리고 중얼중얼 뻐끔 중얼중얼 이걸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 틈새 시간을,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수첩 같은 거에다가 적어놓고 가면서 오답 같은 거 복습했어. 기숙학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서 그런 애 아무도 없었어. 내가 7월에 그 반에 들어갔을 때 다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기숙학원 반이 8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난 8번째 반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사정사정하고 내가 사정사정하고 어떻게든 빌어갖고 거기에서 3번째 반인가 4번째 반으로 우겨 넣어서 들어갔다? 내가 그 반에서 제일 학교 잘 갔어. 2번째로 잘 갔어. 2번째로. 한 명은 의대 갔으니까. 걔는 한 번 더 재수해서 의대 갔다고, 어디 지방대 의대 붙었다고 들었고, 2월부터 공부하고 1월부터 공부한 애들보다 내가 더 대학교 잘 갔어. 머리가 좋아서? 아니, 걔는 결국에는 그냥 펴놓고 해야 될 거 억지로 뭐 하고 있을 때 나는 찾아서 하고, 빈 시간에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눈 감으면 중얼중얼거리고 뭐 하고 떠올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냈으니까. 근데 너네는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숙제를 다 못하고,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다 못하고,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오답 정리를 안 하고 하는 게 맞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거야. 핑계인 거 알고 내가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얘들아. 그 누구보다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쥐어 짜내면 어디까지 시간이 나온다는 걸 이미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 그거 너네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야. 강요하는 건 아닌데, 시간 없다는 헛소리 하지 마. 시간 있어. 니네 시간 없으려면 진짜 누가 봐도 시간 없어 보여. 되게 여유 없어 보이고, 진짜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나와서 죽을 것처럼 보이지, 생기 넘치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이런 소리 하지 않아. 그거 안 한 거야. 핑계 대지 마, 앞으로. 부등식 넘어갈게요. 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인트로를 진행했고요.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좀 풀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정식의 해 같은 경우는 뭐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죠? 그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연립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문자가 2개인 식의 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순서쌍들이 생길 거고요.
그 수많은 순서쌍들을 그래프에 각각 표현해보면,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표현해보면 그래프가 생길 거야. 그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때에 그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마디,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건 애당초 무슨 의미이며 그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애를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연립부등식의 해는 뭘까요? 단순합니다.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애는 뭘까?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건 뭐 식을 만족시키는 혹은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범위가 나오거나 또는 값이 나오는 애를 부등식의 해라고 해요. 그죠? 방정식에서는 특정 값만을 얘기했다면 부등식이라는 건 범위까지를 해로 잡는다고요. 그죠? 그러면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건 뭐겠니? 그 각각의 식을 만족시키는 중에서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죠. 그 연립된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미지수의 범위 또는 값이라고 해요. 자,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뭘 이용할 수 있다? 수직선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푼다고? 얘도 그냥 수직선을 이용하시면 돼요. 수직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x라고 하는 애를 하나를 구했더니 x는 a보다 작다라고 나왔고, 또 x는 a보다 크다라고 나왔고, x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어 봤더니 a보다 크더라, b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요렇게 공통 범위가 생길 때, 자, 요렇게 공통 범위가 생겼을 때 해를,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x의 값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거나 같네요 라고 써주시면 그게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뭐라고?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데, 공통 범위 같은 건 이런 경우도 있어. x라고 하는 게 a보다 작고 x라고 하는 애가 b보다 작은데, 얘를 똑같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번에는 a보다 작아, b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하면 공통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야? 공통 범위는 얼마가 되는 거지? a가 되는 거지. 여기가 이쪽이 되는 거죠. 두 줄짜리, 요 두 줄이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이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라고 하는 애는 a보다 작구나 라고 하는 게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공통 범위, 겹쳐지는 애를 찾아주시면 돼요. 뭘 통해서? 수직선을 통해서. 선생님, 저 수직선 안 그려도 되지 않아요? 그리세요. 무조건 그리세요. 이 교재 안에 있는 모든 부등식 문제는 다 그려서 푸세요. 그리는 게 연습이 돼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14번 같은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니? x는 3보다 커요? x는 6보다 커요? 그럼 얘를 연립하게 되면 수직선상, 자, 옆에 있는 수직선에다가 한번 나타내 본다면 뭐라고?
3보다 커요. 두 번째 6보다도 커요. 그럼 공통범위가 어디라고요? 여기요. 그래서 해를 구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죠? 선생님, 가끔 10명 중에, 한 20명 중에 한 명이 물어보긴 하는데, 선생님은 수직선을 왜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서요. 2번 표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랑 요거를, 이게 뭐고 요게 뭐예요? 그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잖아요. 얘를 수직선 모양으로 한 번 더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포함하지 않는다. 사선으로 쓰고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써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취향입니다. 쓸 사람은 쓰세요. 따라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었을 때 각각의 방정식, 각각의 식에 대한 값을 구했을 때 뭘 찾으면 수직선에 나타내었을 때 각각을 구해서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공통인 범위가 나오면 그 부분이 뭐가 된다? 해가 된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뭐라고? 공통 부분이 나오면 그게 해가 된다. 거꾸로 얘기해봐. 공통 부분이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 없다예요. 또는 그럼 공통 부분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거든. 이게 이제 특수한 해라고 해요. 연립방정식의 연립 1차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방정식의 특수한 해. 가끔 연립 방정식을 위의 식을 풀어보고 아래 식을 풀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수직선에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a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 부등식인데 어머나 방정식이라고 썼어요. 죄송해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그 특수한 애 같은 경우 그럼 요렇게 되는 경우에 x는 a라고 하는 실수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건 어때? x라고 하는 값이 a보다 작아요? x라고 하는 값이 a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시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랑 요렇게 해서 x는 a보다 크거나 같은데 x는 a보다 작아요. 공통범위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그럴 땐 얘는 뭐라고요? 해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 물론 당연히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x는 a보다 작고 x는 b보다 크다라고 할 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면 해가 아예 공통범위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선생님 저 수직선 안 그릴래요 라고 빠득빠득 우기면서 헛짓거리 하는 애들 중에 어떤 미친 사람들이 연립한다 라고 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하나는 x보다 크다 하나 x보다 작다 그러면 양쪽으로 뿌려주면 되겠네 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x는 -2보다 작거나 아니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걸 좋다고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따위로 써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웃기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급하게 푼다고 정신없이 풀다 보면 니들도 그래.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냥 대충 풀지 말라고. 수직선을 통해서 푸세요. 자, 어디까지 설명을 한 거냐면요. 119페이지, 그에 따른 120페이지, 그 다음 121페이지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어때? 지금까지 이제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를 처음 배웠는데 많이 어려워? 괜찮은 것 같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공구개정 때까지 너네 그 공구개정이 언제 끝났냐? 2018년? 2018년인가까지는 이 연립부등식이 중학교 과정이었어요. 연립 1차 부등식은 중학교 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정식 배우고 연립 방정식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오듯이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 배우고 2학년 때 연립 방정식 배우고 3학년 때 2차 방정식 배우잖아요. 그럼 부등식은 1학년 때는 안 배우고 그냥 2학년 때 부등식을 배우고 연립 부등식까지 대충 훑은 다음에 3학년 때 2차 부등식까지 배우고 나서 고등학교로 올라왔었어요. 예전엔. 그게 이제 연립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 부분이 싹 퍼져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꽤 좀 양이 많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양이 이만큼 있었는데 얘네들을 대학교 가서 배워 이러고서 토스에서 넘긴 것들도 있어요. 두 번째 볼게요. 또 특수한 모양이에요. 이번엔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가 아니라 얘는 특수한 경우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 중에서 A는 B는 C 같은 형태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라고 정리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얘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식을 두 개로 쪼개서 A는 B 또는 A는 C 아니면 B는 C, A는 C 또는 B는 C 또는 A는 B고 B는 C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도 셋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게 방정식이었잖아요. 부등식은 상관이 있어요. 부등식에서는 요 세 개를 선택해서 푸시는 게 아니라 풀이 방법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애로 고정되어 있냐면 반드시 앞뒤로 잘라요. 그래서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라고 나눠 놓고 풀이를 진행하셔야 돼요. 이 외의 경우를 왜 하면 안 되냐면 니네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서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나는 궁금했거든요. 이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뭐가 달라지는데 과연 원래의 답이랑 뭐가 바뀔까? 라고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 직접. A는 C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그랬더니 실제 구하는 값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나온 결과값은 이만큼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요만큼 비어있는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뻥이죠, 뻥. 거짓인 답 부분이 되는 거죠. 실제 답보다 뻥튀기 돼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컴팩트하게 정확하게 그 답만 나와야 되는데 아닌 값들도 나와서 그래서 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양쪽으로 쪼개세요. 양쪽으로 쪼개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라고? 수직선에 나타내서 보세요. 45번 같은 경우에 45번 봐봐. 45번 2x x 더하기 1 3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어떻게 풀라고? 2x x 더하기 1 이렇게 식 하나 x 더하기 1 3 이렇게 하나 그죠? 그래서 앞에 식을 풀어주신다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 식을 풀어주신다면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애는 뭐가 되나요? 찍 하고 그어보면 수직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2보다 작아요? 공통범위 어디? 1 이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까지 해버리면 숙제가 6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 수준을 보면 진짜 기초 문제만 한 6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진도를 더 나가야 되는데 문제 수에 치여가지고 고민이에요. 우리 저번에 160 자, 숙제를 118페이지까지 풀어라. 쌤은 168페이지까지 하기로 했는데 개념 설명 자체는 제가 이거를 더 나갔었죠.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16페이지가 남았습니다. 3학년 1학기 거. 오늘 목요일인가요? 오늘 제가 3학년 거 속도, 양을 좀 조절을 하더라도 저는 저 부등식 좀 진도 더 나가겠습니다. 숙제가 좀 많이 나갈 텐데, 실제로 이거 왜 내가 왜 계속 많다 했는데 별거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냐면, 이거 봐봐. 니네 121페이지에 있는 문제 봐봐. 이거 푸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치? 번호 수는 되게 많거든? 그럼 막 120페이지, 119페이지부터 숙제인데 119페이지 숙제 나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죠? 별로 많이 안 나가겠죠. 그럼 120페이지 같은 경우에 그나마 조금 걸리겠지만 니네 1차 부등식 2번 푸는 건데, 그럼 결국엔 이거 이게 몇 문제냐? 예를 들어 10문제라고 하면은 그냥 식당 한 번씩 풀이를 한 20번만 하면은 이 부등식을 다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 양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조금만 더 나갈게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저 오늘 그 절대값 기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 월수금 애들은 찡찡거려갖고 이 부분을 못 했거든요. 절대값 기호를. 그래서 저는 확신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일요일 보충해야 돼?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진도 보충을 해야 돼요, 걔네는.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부등식과 관련돼서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한 바닥이 끝났습니다. 연립부등식과 관련해서. 혹시나 정리 못 하시거나 채워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참고하십시오. 다 못 쓰신 분들은 영상 참고하십시오. 지우겠습니다. 니네 내 채널 들어가 봤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봤어? 그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했지? 그거면 돼. 그렇게 해서 좀 확인하시면 되고, 필요한 영상, 그러니까 내가 영상으로 찍어놓은 영상 자체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건 없을 거다,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기인가? 2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 다 있었거든? 2-1, 2-2, 3-1, 3-2, 그 다음 공수가 아니라 수상, 수하, 수원, 수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념 영상이 다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제가 그거 비공개로 다 막아놨어요. 왜냐면은 요새는 그렇게 수업을 안 해서 요새는 수업 스타일이 조금 더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부끄러워갖고 그렇게 수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십시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부등식뿐만이 아니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앞으로 나올 절대값이 포함된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케이스 분류를 먼저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미지수가 문자가 절대값 내부에만 포함된 식, 포함되어 있는 식. 어머! 왜 이렇게 자꾸 바람이 센가 했더니 포함되어 있는 식. 예를 들자면 A라고 하는 값이 K보다 작다. 아니면 A라고 하는 절대값이 K보다 크다. 요런 걸 말해요. 그러면 너무 크게 섰다. 이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의 뜻이 뭔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 절대값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합니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라는 건 마이너스 3이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요? 3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입니다. 거리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K라고 하는 애보다 작다라는 건 뭐예요? 원점으로부터 K만큼 떨어진 그 값보다 작아요 라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어때? 절대값 X가 2보다 작아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은 애들이죠. 그럼 양쪽으로 가야겠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푼다고요? 그냥 A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이렇게 풀이가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때? 절대값 X라고 하는 값이 3보다 커요. 이건 뭔 말이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커요, 저.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됐어? 양쪽으로 나가죠. 그죠? 양쪽으로 나가죠. 얘는 그럼 풀어주면 뭐가 돼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거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밑에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얘는 A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K보다 크거나. 그러면 여기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이 2보다 작으면 어때? 펼치는 건 똑같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어떤 놈이? 저 절대값 안에 있는 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이 모든 변에다가 얼마씩 더해주면? 2씩 더해주면 식이 딱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겠다. 그지? 그죠? 마찬가지로 그럼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 값이 3보다 크다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이 3보다 크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x라고 하는 값은 5보다 크거나 라고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 오케이?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절대값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이 5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래? 다를 게 없다고? 뭐 하라고?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를 적어놓고 연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이 덩어리를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야. 다이어트를 시키면 어디부터 빠질까? 뱃살부터, 젠장. 그 말고 어디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어디서부터? 멀리 있는 애부터. 요 옆에 딱 붙어 있는 애 말고 멀리 있는 애부터 빼내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3을 다 더하고 모든 변에다 2를 똑같이 나눠주면 해를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 아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 한 개만 있고 그 절대값 안에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양쪽으로 벌려서 풀면 돼요. 근데 절대값에 외부에도 미지수가 존재하며 N은 지금부터 이 2번과 3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얘는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누구를? 이거의 해법이에요. 요 2번과 3번의 해법이에요. 범위를 나누어서 풀 거야. 어떻게 생겨먹은 애를 어떻게 생겨먹은 애냐면 지금 저기 8번까지는 아니고요. 9번 봐봐. 9번 너무 쉬워. 그 범위를 어디 기준이 A 절대값 A 라는 식에서 에서 A는 0인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풀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10번이요. 10번 봐봐봐. 10번 보여줄게. 10번 문제가 딱 보시면 절대값 x 더하기 2가 3x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절대값 안에 있는 저 덩어리, 요 덩어리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 얼마? 마이너스 2. 수직선을 마이너스 2가 되는 애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나눠서 푸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 여기다 붙여요? 그냥요? 보통은 크다에 붙이는 편이고, 클 때 작을 때만 하면 안 되고 같을 때도 등호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간을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눈 거니까. 그러면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 덩어리는 양수값이야, 음수값을 가져? 음수값을 가져요. 음수값을 가지면 부호를 어떻게 해줘? 반대로 바꿔줘. 마이너스라고만 기억하지 마.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3x 더하기 4가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의 역할이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역할이라서 마이너스를 붙인다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돼. 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지 그냥. 그러면 식을 정리하시면 4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식이 나와요. 정리하시면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가 나오거든. 여기서 한번 연립해요. 주어진 범위와 구한 해를 여기서 한번 연립해요. 수직선 상으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구하래요. 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없을 수가 없는데 없나? 잠깐 없다. 없네. 그러네. 해가 없죠. 그죠? 이 경우에는 여기서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식이 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한번 해봐. 그러면 x 플러스 2는 3x 더하기 4라서 정리 2x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나눈 범위와 구한 해를끼리 연립을 한번 해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공통인 범위 있네요. 여긴 없고 여긴 있으니까 그럼 이거의 해는 뭐가 된다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절대값이 안에 있는 내부의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문자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준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마지막 심화 과정의 맛보기 퀴즈. 절대값이 2개 들어가 있으면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숫자는 몇 개 존재할까? 2개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2개가 존재한다면 2개가 존재한다면 구간은 몇 개로 나눠질까? 3개로 나눠지죠. 에헤이 2 곱하기 2라서 4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얘보다 작은 거, 얘보다 크고 쟤보다 작은 거, 쟤보다 큰 거 이렇게 해서 3개의 구간이 나눠집니다. 예를 들자면 저기 있는 16번 문제 하고 끝낼게요. 하고 쉴게요. 16번 문제요. 이게 이제 3번에 대한 거예요. 뭐예요? 절대값이 두 개 이상인 2개 이상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 A 예를 들어 절대값 B 뭐 요런 식이 가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A가 0인 값 또는 B가 0인 값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기준으로 뭐 하면 된다? 구간을 나누면 된다. 자, 볼게요. 지금 16번 문제가 절대값 x 마이너스 3 빼기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거든. 구간, 자 수직선 한번 생각해봐. 어디서? 0에서 어디서? 3에서. 자 그럼 구간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 둘, 셋. 첫 번째 어디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으면 앞에 있는 절대값은 양수, 음수? 에헤이. 음수니까 부호 반대. 뒤에 있는 애는 양수, 음수? 이렇게 음수 좋아해? 양수 좋아해? 음수. 그러니까 x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거에 부호 반대로. 그죠? 요게 2보다 크다. 자, 정리하시면. 이거 정리하면 선생님 문자가 사라져요.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문자가 사라지더라도 어떤 식이 남아? 3이 2보다 크다 라는 말이 되죠.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식이야. 그렇다면 뭘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0보다 작은 모든 경우에서
얘는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구나. 그럼 요 자체가 해가 되겠다. 라는 걸 캐치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2번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은 거. 자, 0보다 큰데 3보다는 여전히 작기 때문에 저 앞에 숫자는 양수, 음수, 부호 반대로 x 빼기 3. 근데 0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부터 양수, 그럼 부호 그대로 가 2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x의 값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나올 겁니다. 뭐 하라고? 연립하라고. 누구랑? 저 범위랑 저 나눈 범위랑 구한 해랑 연립하라고. 연립하면 어떻게 되는데? 짠. 원래 0부터 3까지인데 여기서 툭 잘라서 2분의 1보다 작은 거면 된대요. 해가 어떻게 된다고? 0부터 2분의 1보다 작은 것까지. 세 번째. 아직 한 발 남았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값은 양수, 요 값도 양수. 그렇다면 x-3에서 마이너스 x를 구한 값이 2보다 크다 라고 나올 거고, 정리해 주신다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2보다 크다라는 말이 돼요. 얘 참 거짓? 말 돼? 안 돼? 안 돼. 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x들은 저 부등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애가 존재하지 않겠구나. 최종 정리. 얘도 되죠? 얘도 해죠? 야, 우리 연립 부등식 배웠다고 여기까지 연립을 하게 되면 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뭘 했냐면, 자, 우리 순서 기억해봐. 첫 번째 뭐 했어? 구간을 나눴어. 두 번째 뭐 했어? 각각 구간에서 만족하는 해를 구했어. 세 번째, 그럼 결론은 뭐야? 한 번에 대답해 주시면 돼요. 합쳐서. 자, 수직선상으로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답이 뭐야? 생각해봐. 수직선상으로 0보다 작은 게 다 된대. 다 된대. 근데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은 값도 다 된대. 그럼 답 뭐라고 쓰면 돼? x는 2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얘 해는 x가 2분의 1보다 작다 라고 써주는 게 해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연습은 좀 나중에 할 테니까 여기 128페이지까지 좀 부탁드려요. 여기서 128페이지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딱 끊을게요. 128페이지까지 좀 부탁드려요. 됐죠? 자, 조금 숨 좀 돌리시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물 마실 분 물 마시시고 쉬는 시간 종료 후에 다음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